여성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정말 그는 인간으로서 아닌 거죠. 제가요, 한 월 300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보다 한 1억 정도 받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는 가중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자들이 적은 여자예요. 여자들은 올려치기를 너무 잘해줘요. 네 나이 때는 야 한참 노라이야. 결혼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모르겠는데요. 본인도 결혼을 안 했어요. 들을 말을 들어야겠죠. 본인의 객관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발 남녀 평등을 원했잖아요. 그럼 평등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호불 결혼정보 회사의 부대표 그리고 척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권민정 부대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제로 상담하실 때 남성분들의 연봉 한 3, 4천만 원 수준대를 제시하면 이제 여성분들 반응은 대체로 어떤 편이실까요? 연봉이 3천에서 4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달이 받는 게 한 250에서 300 정도 사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항상 열변을 토하면서 여자들한테 막 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얼마가 있냐, 뭐 자꾸 왜 상향혼을 원하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가 오잖아요. 가입 자체가 조금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달이 3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럼 300만 원 버는 거면은 요즘에 아마 중소기업 정도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 앞으로다가 부모님이 내가 집을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완불된 차가 있어요. 그럼 살아가는데 솔직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결혼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문의를 했을 때 본인들이 아세요. 힘들 거다라는 걸 아시고 상담만 받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자신 있게 우리 쪽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찾질 않아요. 내가 정말 뛰어나게 엄청나게 잘생겼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직업이 있어서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 우리 집 부모님이 굉장히 돈이 많아서 정말 넉넉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남성분한테 오히려 미안하고 죄송한 느낌을 받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제가 연봉이 아직 3천, 4천 밖에 안 되는데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제가요. 한 월 300 정도 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보다 한 1억 정도 받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러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러면 나도 딸이 있고 나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아들의 결혼이 되게 버거워요. 딸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딸 누구한테 결혼시키지? 어떤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줄까? 어떤 직업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줄까? 전무직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엄마들의 생각이에요. 딸들의 엄마, 아들 가진 엄마들의 생각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도 너무나도 달라요. 자,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근데 남자친구가 달 300을 버는 중소기업 다닌 남자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있는데요. 이보다는 조금 더 외모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연봉이 1억이에요.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조건적인 거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결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먹여 살라야지가 없어요. 내가 이 집안에 가장이 되려고 하시는 여성분들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장이 안 될 거면 본인들이 그러면은 낮추고 들어오든가. 아니잖아요. 본인은 할 거 다 하고 싶잖아요. 저는요, 일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월급 갖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거든요. 저는요, 1년에 한 2-3번 정도는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요. 저는 네일 아트 맨날 해야 되고요. 저 필라테스 맨날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요,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선물, 명품 가방을 꼭 하나씩 선물해줘야 되거든요. 얘기만 들어도 질리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그럼 살림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빠도 엄마한테 월급 다 줬는데. 이 교육을 과연 누구한테 받았을까?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3천, 4천 있으신 분들의 매칭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조차도 자신 있게 그럼요 좋은 분 많이 계시니까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라는 말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성분들에 대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성 평등, 남녀 평등 원했잖아요. 그럼 평등하게 생각을 하세요. 평등하게 생활하시면 되시는 거고 평등하게 남자 여자 똑같이 어차피 이미 다 똑같아요. 군대 안 가고 본인이 가장이 안 되죠. 하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결혼에 대한 이 결혼시장에서의 생각은 엄마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돈 많은 남자, 돈 많이 버는 남자, 1억 이상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대기업 남자, 전무직 남자,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보고 싶어요 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내려놓지를 않죠. 우리 엄마들처럼 참으면서 안 살잖아요. 그럼 그렇게 원하시면 안 되죠.
과거에 조건 좋은 남성들만 찾으면서 이렇게 좀 연봉 낮으신 남성분들을 좀 비웃거나 무시했던 여성분들의 좀 사례가 있을까요? 대놓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저보고 지금 이런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객관하게 안 된 사람이죠. 본인 돈 없잖아요. 본인 모아둔 돈 지금 뭐 3천이라면서요. 5천이라면서요. 이분은 1억 넘잖아요. 아니 그래도 제가 분명히 이런 사람 싫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한 사례가 너무나 팩트가 임팩이 너무 강해서 이 사람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욕을 먹어요. 왜 본인은 그것밖에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잘난 남자를 찾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본인이 찾아 나서던가 돈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일해라. 나는 이만큼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져다 대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차이고 있잖아요. 프로필을 넣잖아요. 이 사람 모였는데 이 나이까지 돈이 이것밖에 없어요? 남자들도 당연히 묻죠. 남자들이 혼자 책임지려고 해요? 아니요. 요즘 남성분들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동지론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왜? 너는 그동안에 모은 돈도 없는데 왜 네가 이래?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어? 엄청 예뻐? 엄청 젊어? 아니면 네가 앞으로 뭔가 미래에 가치가 그만큼 있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분들은 그러죠. 남성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어휴, 이분은 왜 연봉이 3, 4천밖에 안 돼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 누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했어요? 정말 그는 인간으로서 아닌 거죠. 그럼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요. 다 거절당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 정보회사 갔더니 밖에서 외부에서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남기시잖아요. 그런 분들. 딱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가치가 왜 떨어져요? 딱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사람을 소개시켜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쵸?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그런 남성분들을 무시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선택을 좀 후회했던 사례도 실제로 있었을까요? 결혼 절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런 다음에 했어요. 다 별로예요, 이 사람 눈에는. 어떤 누구를 해줘도 다 별로고 다 이상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상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근데 그러죠. 아니, 그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요. 너무 이상하던데 어떻게 그 사람이 결혼을 해요? 모두에게 다 좋아 보이는 사람은요. 차라리 연예인을 해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다 잘 보이고 싶은 생각 없고요. 나는 그냥 우리는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끝까지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더 후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안 시켜요. 절대로. 나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건 거잖아요. 사형수들 죄 짓고 죽기 직전에 항상 그런데요.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난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사회가 만약에 나를 조금 받아들였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정이 나를 이렇게 했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끝까지 남의 탓을 한다라는 거죠. 본인의 객관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분들이 몇 년 뒤에 결정사를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겠어요? 친구예요. 피곤할 것 같아요. 소개를 받을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했어요. 별로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데서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모르지. 눈먼 남자 어디서 바보 하나 또 고르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끝내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진행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무조건 서울대가 아니면 안 돼요. 서울대가 아니면 자기는 결혼할 가치가 전혀 없대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지금 이제 54가 됐어요. 헉! 못하셨죠? 못했죠. 무조건 서울대예요, 조건은. 서울대 키 큰 남자. 무조건. 몇 년부터 시도하신 거예요? 지금 54세시면? 30 중반부터니까. 못하죠. 거의 20년을 하셨네요. 네네. 20년을 저랑 계속 했던 거는 아니죠. 돌고 돌고 돌아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대 나온 180.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만난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근데 결혼은 끝까지 못했고. 그쵸. 본인은 안 했다고 하죠. 사람이 없어서. 말 안 되죠. 저 극한 직업이에요. 가끔 전화문이 이렇게 오잖아요. 와, 진짜로 전화기한테 미안해요. 너무너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아들 가진 사람들은, 아들 가진 부모님들의 자존감이 조금 낮은 부모님들이 있었었고, 우리 아이가 좀 이런데 될까요? 아, 우리 아이가 결함이 조금 있는데, 확실히 소개시켜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되고, 엄마들은
우리 딸이 아나운서라, 상장사 아니면 안 만난다, 우리 딸이 의사라, 우리 딸의 가치가 몇천억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 아무나 못 만난다. 그리고 가끔 어떤 여성분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채빚이 있는데 갚아줄 남자이냐고. 최악인데요? 아니. 그 뒤가 더 최악이에요. 근데요, 제가 되게 예쁘거든요. 아, 그런 분도 있다. 제가요, 남성분들 만나드릴게요. 저 사업하는 남자 소개시켜 주시면 안 돼요? 만나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요, 만나드릴게요. 제가 만나드릴 테니까 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있고. 사진 좀 보내보세요. 사진도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안 예뻐요. 여자들이고 그러더라. 제가요, 엄청 예뻐요. 엄청 예쁜데요. 본인에 대한 소개는 별로 없고, 엄청 예뻐서 본인은 몇 살까지 만나줄 수 있고, 자기한테 잘해줄 수 있고, 아낌없이 해줄 수 있고,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줬으면 좋겠고, 본인을 다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여성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가정교육 잘 받으신 분들을 원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가정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안 된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뭐 20살까지 아기 수영하시고 재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결혼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남자들 니네가 문제가 많아. 남 탓하는 사람인 거죠. 왜 그렇게 본인의 객관화를, 그런 분들의 또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나와보라고 해요. 나와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얼굴도 한번 보여주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이러잖아요. 절대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자신이 없거든. 본인에 대한 객관화를 시키기는 싫거든. 걱정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은행권에 다니는 남성분이에요.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고졸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 여자 때문에 빚을 또 꽤 많이 졌대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정말 소름이었어. 근데요, 정말 예뻤어요. 그 와중에? 그러면 아기는 지방에 부모님이 계셔서 딸을 지방의 부모님한테 갖다 놓고, 그리고 혼인신고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자를 어떻게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아기를 낳고 도망갔고.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그렇게 예쁜 여자를 처음 만나봤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저는 정말 소름 끼쳤던 거 그거예요. 근데요,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아기는 그럼 주말에만 보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보고 있대.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현재 일을 하다가 아기 보느냐고 그냥 집에 계신. 인생을 딱 들었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소름 끼치는 말은 마지막에, 근데요, 진짜 예뻤어요. 그런 사람 또 당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너무 예뻤던 거야. 저는 가끔 일을 하면서 이런 여자들을 볼 때마다 이런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이쁜 걸로 무기 삼아가지고 술집 같은 데서 포차 같은 데서 남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궁금은 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 남자들한테 막 돈 뜯어먹고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고 맨날 뭐 사달라 그러고, 여자들의 그 3개 언어 있잖아요. 사줘, 해줘, 와줘. 이러니 아유, 나도 아들 있는데 솔직히 걱정은 돼요. 딸이야, 그냥 괜찮은 사람, 너한테 잘해준 사람 있으면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너 여자 조심해서 잘 만나야 돼? 진짜 이렇게 돼요. 이런 여성들의 눈높이가 주변 친구들 얘기나 뭐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좀 영향을 준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여자들은 올려치기를 너무 잘해줘요. 야, 너 너무 예쁘다. 너 화장품 바꿨어? 어머머머머. 야, 너 오늘 피부 완전 너 괜찮아. 야, 너 정도면은, 야, 웬만한 사람 너 만나지 마. 너 뭐하러 그런 사람 만나냐?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적은 여자예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랑 적대고요. 여자들은요, 오히려 나 잘 되는 거 보면 여자들이 내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제일 먼저 샘내요. 여자들의 올려치기, 글쎄요, 어디까지가 과연 진실일까요? 나이 많은 상사, 언니가 얘기를 하죠. 야, 네 나이 때는 야, 한참 노라이야. 결혼한 사람이 그런 말 하면 모르겠는데요. 본인도 결혼을 안 했어요.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신입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한참 즐겨라, 놀아라, 뭐하러 결혼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을 말을 들어야겠죠. 그 말에 대해서 같이 현혹돼서 놀면은 그냥 그런 사람인 거고,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일 거고, 그죠? 그냥 올려치기를 정말 많이 해. 야, 너 정도의 직업이면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30대 중반에 공무원 여성분이 상담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 같은 경우는 대학은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 석사를 스카이에서 했어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이에요.
외모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또 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본인이 모아둔 자산이 1억이 조금 넘어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 정도면 너 전문직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도면 야, 대기업 이상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래도 석사가 네가 그래도 야, 스카이인데 이거를 너무 자랑 삼아서 오는 거죠. 그래서 꽤 괜찮은 남자들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지. 친구들이 그랬대요. 이분의 피셜이지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친구들이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제 친구들이요,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대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들을 해요.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주변 환경이 정말 꽝이구나. 되게 별로인 사람이구나. 아니 그냥 찌질이들 사이에서 그나마 본인이 제일 나은가 보죠.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야, 너 정도면은 야, 너야 1억도 넘게 모았잖아. 이게 큰 무기가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최고니까 이런 결혼 시장에 들어와서 본인이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기서도 좀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 친구들의 말, 글쎄요, 정말 진실된 말을 해주는 친구가 이미 다 절교했을걸요? 그런 친구들하고는. 결혼 시장에 오면은 진짜로 되게 많이 낮춰놔야 돼요. 우리가 매니저들이 막 자꾸 깎아내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낮춰놔야지 결혼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 결혼이 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막 낮추는 거야. 키 175 이상의 애견남에 그래도 본인 그래도 집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무조건 아니요. 나이는 무조건 8살까지 열어요. 그리고 키 170부터 봐요. 무조건 내려요. 최악의 상황까지 저희 다 내려놔요. 근데 이게 됐을 때 결혼 시장에 들어오면은 누군가 만나서 결혼이 돼요. 근데 저는 밖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났었는데요.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세요. 밖에서 만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내 조건을 가지고 이쪽 시장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래도 175 이상의 애견남에 뭐 잘생기고 집도 있었으면 좋겠고 연봉도 얼마 받았으면 좋겠고 대기업 다녔으면 좋겠고 잘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치를 자꾸만 우리가 내려놓는 게 사람이 없어서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결혼이 돼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뭔가 요구 조건이 많아지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를 만나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자세를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12살까지도 돼요? 띠동갑까지 만날 수 있어요? 와, 제가 그렇게까지 만나야 돼요? 내려놓을 생각은 있으세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12살 넘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만나야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결혼돼요. 상담하면서 그거를 조금 봐요. 이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가 뭐냐면 집이 있다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연봉 많이 받는다고 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너 다 시켜주겠다고 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누군가가 왔을 때 진짜 나하고 맞는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그건 결혼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좀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나잖아요. 누군가를 받아들여요. 사람이 없어요는 저는요,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고요. 잘생긴 남자 만나보고 싶은 거고요. 능력 있는 남자 만나보고 싶은 거고요. 집안 좋은 남자 만나보고 싶고요. 제 꼬복 하나 만나보고 싶어요예요. 이런 선택을 했던 분들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안 내려놨는데, 본인이 모르는데, 얘기하잖아요? 화내요. 아니, 본인이 현실을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거부해요. 그럴 바에는 제가 결혼을 안 하죠. 그럴 바에는 제가 돈 내면서 여기를 안 왔죠. 그럴 거면 제가 여기를 왜 들어왔겠어요. 이렇게들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정말 큰 소리 나기도 했어요. 절대 못 받아들여요. 인정하지 않아요. 연애 시장은 정말 자유롭고 연애 시장은 예쁘면 돼요. 정말 다 돼요. 근데 결혼 시장은 예쁜 거는 요즘에 남성분들이요. 그 성형 미인들 보면은 남자들이 예뻐서 쳐다보는 것 같죠? 아니요. 너무 희한해서 징그러서 쳐다보는 거거든요. 다 알아요. 앞트임하고 뒤트임하고 코 올리고 코끝하고 보톡스 맞고 이마 올리고 광대 턱 깎은 거 다 알아요. 요즘에 남성분들이. 근데 너무 과해서 쳐다보는 건데 여성분들은 성형으로다가 막 난리가 얼굴이 막 잔치를 벌리신 분들은요.
본인이 되게 예뻐서 쳐다보는 줄 알아요. 근데 남성분들은 너무 어색해요. 필러 맞고 입술 통통한 거요. 징그러워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렇게 내가 고쳤으니까 예전에 나보다 좀 더 예뻐졌으니까 내가 조금 그래도 남자들 날 쳐다보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남성분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형으로다가 얼굴 꾸민 여자들이요. 되게 버거워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얼굴을 좋아하는 거고 하얀 피부, 본인이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선호는 하죠. 왜냐면 내 피부가 고무적덕하니까 털로다가 거칠거칠하니까 매끈한 피부에 뭐 보드라운 피부에 하얀 피부 그리고 얼굴은 좀 조그맣고 그리고 뚱뚱하지 않고 좀 날씬하고 이런 얼굴들을 좋아하는 거지 성형으로다가 고쳐진 얼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요즘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랑 대학교 졸업사진이랑 사람이 아예 다 트랜스퍼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예쁘다라고 주변에서 막 그래요. 어머 야 너 너무 예뻐졌어. 친구들만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바라보는 미의 기준과 여자들이 바라봤을 때 미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남성분들은요. 성형으로다가 예뻐진 얼굴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얼굴. 성형도요. 유행이 있어요. 근데 그 유행 지난 그 얼굴이요. 또 못 고쳐요. 그럼 또 힘들어져요. 얼마나 본인한테 자신감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물론 그냥 뭐 하도 할 수 있어요. 적당히 해야죠. 적당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적당선을 못 찾는 거죠. 내가 예쁘면 괜찮을 줄 아는 거죠. 이거 직업적인 비하를 하는 건 아닌데요. 성형외과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주변에서 의사도 조금 많이 만나고 본인이 맨날 성형외과에서 맨날 해주잖아요. 나보다 주변의 환경이 좀 좋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현실 직시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직업적인 거를 딱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 다는 아니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요런 성향이 조금 있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은 알아요. 왜냐면 본인은 아무것도 없잖아. 보통 이제 학부가 되게 좋은 사람들 그쪽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학벌이 되게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강남에서 꽤 괜찮은 성형외과에서 일을 하면서 의사의 젊은 남자분들이랑 좀 알아. 그리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썸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데가 좀 고급진 데를 또 오빠들이 많이 데리고 가. 근데 본인이 맨날 병원에서 뭔가 얼굴을 만져줘. 얼굴이 계속 예뻐지는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보니까는 괜찮네. 그러면서 척을 하고 좀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좀 남성분들이 제일 안 기피하는 직업 중에 직업 몇 가지가 있는 게 그 직업들이 성형외과 실장들,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네일 아트, 필라테스 이렇게 자유로운 직업, 전문성이 없는 차라리 돈을 조금 벌어도 조그만 회사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해요. 보통 그런 직업 여성분들이 좀 이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인기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여자들의 생각. 남자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예쁘기는 예뻐요. 다는 아니지만 직업적인 비하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이분은 이대로 가다가 100% 노처녀된다고 이제 딱 보면은 견적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생에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 그분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여요. 늘 하는 말이지만 본인의 객관화 못 시키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 못하고 본인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이미 그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검정색을 다 칠해놨어요. 그 어떤 누가 들어와서 밝은색, 하얀색으로 칠해도 안 그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게 맞다고 봐요. 노처녀가 되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그 사람과 잠깐 인연이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냥 혼자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는 수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수면 밖에서 그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눈에는 조금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그냥 차라리 살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사람 쇼핑하려는 사람들. 사람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부터가 다르죠. 어떻게 결혼이라는 제도 앞에서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할까요? 그런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골라서 내 맘에 쏙 드는 건 할 수도 있겠다. 내 맘에 싹 들게끔 하는 사기꾼을 만나서 내 맘에 쏙 드는 사람들은요. 사기꾼이에요. 나한테 맞춰진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뭔가 바람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본인 조건으로는 그 정도 남자 만나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 있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화 많이 내는데?
근데 컴플레인이 엄청나죠. 막 전화로 하는 분들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냐 그러고 비하한 게 아닌 건데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사람을 못 만나겠다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나중에 가서 막 전화해가지고 전화로다가 막 다다다다닥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걸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다 그래요. 44살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플로리스트예요. 수익이 한 달에 뭐 많이 벌 때는 뭐 600만 원씩 번대요. 근데 하지만 그는 프리랜서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셜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벌어왔대요. 모르지. 우리가 받는 거는 보통 3개월 정도를 받으니까. 이 정도를 받기는 해. 근데 모아둔 자산은 없어요. 집도 없어요. 부모님 자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를 20살 이상도 상관이 없더라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매칭이? 20살 이상의 남성분, 사업가. 그냥 자기 집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20살 이상 열어놨으니까. 그러면 가능은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더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외국에 있는 되게 재벌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걔도 그런 식으로 결혼했잖아요. 저는 왜 안 돼요? 처음에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20살 연상까지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4살인데 본인이 가진 것도 없고 직업이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집 하나 있으면 돼요.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본인의 성에 안 차는 거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나이가 20살 이상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돈 많은 정말 엄청 돈이 많은 부자 아저씨를 소개를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 트집을 잡는 거죠. 그냥 사전에 예전에 저희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더라면 저는요 무조건 100억 이상만 만날 거예요 얘기를 했었더라면 차라리 애초에 안 받았죠. 진행이 안 되니까 되게 예쁘지는 않거든.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 애기를 낳아줄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내가 직업이 뭔가 확실한 직업이 있어서 대단한 플로리스트야? 그것도 아니야. 우리 집안이 굉장히 좋아? 그것도 아니야. 그럼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있어? 그것도 아니야. 성격이 엄청 좋아? 제가 보기에는 성격도 모르겠어요. 근데 20살 이상이 열었으니까 자기는 재벌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뭔가 재벌들이 만날 만한 그런 메리트는 없잖아요. 아, 이런 분들 보면은 아쉽죠. 안타깝고 아픈가? 까지도 우린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사회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짠해요. 이 사람의 인생이.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이거를 과연 인지를 못하고 있고 본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사는 본인의 삶. 그러니 계속 성격은 가면 갈수록 계속 다 가시가 돋는 거죠. 조건 따지느라 결혼식이 놓친 분들이 뒤늦게 이제는 좀 다른 조건 다 덜고 성격만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시장에 남은 남성들의 수준도 좀 바뀌어 있을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예요. 근데 나이가 32살이에요. 그럼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은 넓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 32이니까는 32 같은 경우는 연하 남성분들도 32 여자들 만나요. 연하부터 열려 있어요. 30살, 31, 그죠? 쭉 많은데 내가 42이에요. 확 줄어들겠죠.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예요. 왜냐면 남자들은 출산 안 할 거면은 결혼 안 해요. 딩크? 안 해요. 혼자가 훨씬 편해요. 청소기는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요.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요. 밥은 배민이 해줘요. 우리 대기업 엄마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삶은 훨씬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내 돈 갖다가 내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미래도 준비해놔요. 그 돈으로다가. 그리고 남성분들이요 군대 갔다 와서 훨씬 더 청소도 더 깔끔하게 잘해요. 근데 여성분들은요 내가 어느 누구랑 사는 순간 내 재산의 절반은 일단 여자 거가 된다.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은 나는 분명히 내가 다달이 뭐 500만 원씩 갖고 오는데 이상하게 내가 쓰는 돈은 30만 원이야. 이런 거를 선택할 거라면은 내가 가정을 꾸린다라면 자식이 있다면 남성분들은 당연히 내려놓겠죠.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감안을 하고 내가 이거를 어려움을 내가 그래도 딛고 일어나서 내가 가정을 꾸리겠다. 아이를 낳는다면. 근데 그냥 단순히 여자나 남자들한테 있어서요. 제일 예쁜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처음 본 여자요. 남자들은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예쁘대요. 근데 굳이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아기를 낳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가족을 못 남길지언정 내 후손은 남기겠다. 그죠? 이런 남성분들이 아기를 안 낳을 조건이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0대가 되게 예쁘니까 20대가 인기가 되게 많으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거는 아니고요.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건강한 나이가 20대니까 아이들이 다르니까
30대에 낳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올케는 40대 낳았어요. 근데 일단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요, 나이 많은 엄마들보다 젊은 엄마를 더 좋아해요. 더 힘있게 놀아줄 수 있으니까. 우리 남동생 보니까는 남동생이 지금 40 후반이거든요. 집에 가서 볼 때마다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너무 힘들어해. 그러길래 좀 빨리빨리 애를 낳지. 어차피 낳을 거면. 어차피 네가 결혼을 할 거면.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돼가지고 결혼 시장에 뛰어든다면 출산에 대한 확률도 좀 낮아질 거고, 이제 이런 여성분들이 내가 눈높이를 계속 높인다라고 한다면 남성분들은 솔직히 없을 거고,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 눈높이를 끝까지 낮추지 않다가 결국에는 가입 거절이나 매칭 중단까지 가게 된 역대급 사례도 있을까요? 있죠. 10년 전에 오고 10년 후에 오고 그때만 해도 괜찮았었죠. 근데 뭐 50이 다 돼서 왔는데 누구를 해줘요? 다 할아버지잖아요. 여기도 할머니 돼요, 거의. 내 할아버지라서 싫대요,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본인도 할머니예요. 50이, 거기 50 다 된 나이면 진짜 그래요. 너무 지금 과하게 표현을 했는데 예전 같았었으면은 저희 친정엄마 50대 내가 결혼을 했나? 근데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해서 젊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연하 만나고 싶으면 연하가 왜 만나요? 안 되죠. 기준이 연하였어요. 연하부터니까. 연하들이 왜 만나요? 돈이 되게 많아요? 남자한테 돈 다 줄 거예요? 그거 아닌데 연하가 왜 만나요? 없잖아요. 남자들은 뭐 여자 얼굴 뭐 나이 안 보여요? 어차피 나이는 보여요. 근데 여성분들은 내가 어떤지를 모르고 상대방의 얼굴만 외모만 보고 할아버지 같아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와가지고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라도. 근데 그런 분들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끝까지 안 해요. 용기를 못 내시는 분이에요. 내려놓을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상담만 받아요. 불안은 하고 어떡하지 맨날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해. 그리고 와 상담을 받아. 막상 하려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막 내려놔야 되는데 저 그러면 안 할래요. 돌아가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요. 2년이 지나요. 5년 있다가 또 한 번 와요. 제가요. 아니 그때 하시지 왜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래도 밖에서 소개가 있으니까요. 만남이 있으니까요. 그럼 만나서 바깥에서 결혼을 하시지 왜 다시 또 오셨어요? 아니 그래도 또 알아봐요. 다시 근데 여기서는 또 내려놓으라 그래요. 이번에는 출산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 싫어요. 남의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요? 또 돌아가요. 그리고 50이 돼요. 또 와요. 그러면 한가까지 보셔야 돼요. 60까지 보셔야 돼요. 50대들도 요즘 남성분들이요, 애기 낳고 싶어 해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말 하면은 기절을 하죠. 미쳤어요. 완전히 할아버지인데요. 전 싫어요. 또 돌아가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나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왔다 갔다 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만나겠죠. 만났는데 됐으면 진작에 됐겠죠. 안 되니까 어쨌든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불안하니까 계속 자꾸만 저희한테 들락날락 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생각만 해요. 머릿속에서 이미 결혼하고 애기 낳고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수백 번 했을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이게 뭐 잘못됐어,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답답해서 그래요. 그냥 내려놓고 결혼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내가 혼자 살아가는 인생에 같이 동반자 하나 있는 거고, 그냥 어차피 나 혼자 있어도 외로워요. 근데 둘이 결혼해도 뭐 딱히 되게 행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인생, 내 인생에서 동반자 하나 있으니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치킨 반마리 시켜서 먹는 것보다 한 마리 시켜서 반반 치킨 먹을 수 있고, 요즘엔 짬짜면이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은 그래서 탕수육 같이 시켜 먹을 수 있고.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그 비밀 얘기는 남한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한테는 할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막 얘기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막 신경이 써져요. 내가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분명히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쟤한테 얘기할 것 같고. 근데 남편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욕해줘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저는요, 그게 제일 좋아요. 지금까지도 나는 쟤네랑 달라. 나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팩폭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렇죠. 다르니까 아직까지 혼자겠죠. 다르지 않고 특이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혼자일 수가 없죠.
누군가가 옆에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는 결혼은 선택인지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되게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결혼 시장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많은 거를 내려놓으시고 이 사람한테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결혼에 있어서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선택한 인생인 거고,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결혼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배신하지 않을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배신하지 않을 배우자. 그리고 어차피 내가 벌어도 힘들게 살 거예요. 내 벌이로다가는. 근데 남편이 한 명을 같이 벌어주면은 조금 더 좋은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너무 잘났어. 나보다 별로인 사람은 만나지 않을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결혼 못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방해하지 마세요.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솔직히 가족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면은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엄마 아빠 이혼해, 뭐 이모 삼촌 이혼해, 막 이런 이혼 가정의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혼 가정에 있는 자제분들이 저희 쪽으로 와요.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는데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큰 상처인지 아세요? 본인이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 본인들이 안 맞아서 이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본인들의 선택에 자식들이요,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저도 이제 아들, 딸이 있는 엄마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요. 네가 이혼한 거 아닌데, 왜 내가 이혼한 게 아닌데 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혼한 것 마냥, 왜 내가 죄를 지은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혼 가정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맞아요. 이혼 가정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싫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본인들이 이왕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혼이 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되게 큰 아픔을 안고 산다라는 거. 이런 거를 접할 때는 솔직히 되게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결혼을 했을 때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나하고의 약속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의를 지키면서 살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괜찮아요. 혼자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미래 계획만 잘 세워놓는다면. 괜히 다른 사람, 상대방의 인생, 그리고 심지어 내 가족, 그리고 심지어 혹은 내가 배 아파 낳은 사랑하는 자식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혼도 이혼도.